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계 연습을 하고 있죠. 자, 분계 연습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분차분하게 몇 개를 했다가 아니라 얼만큼 생각하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받기로 하다. 자, 이 거래에서 상품이 어쨌거나 움직였으니까 거래죠.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받겠다. 뭐가 먼저 보이세요? 상품을 매출했다는 얘기는 상품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금이 아니라 이달 말, 미래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래에 받을 건 뭐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미래 효익이 있다? 자산이죠. 그러면 해볼까요? 아마 외상보다는 상품이 먼저 올 거예요. 형체가 있으니까. 상품을 30만 원 매출했대요.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다는 얘기는 상품은 우리 기업에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상품은 자산인데 상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럼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이해하시나요? 가끔 그 오프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해 있다가 조금 친해지면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기분 좋게 제가 물어봅니다. 자,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이 나갔어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했으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럼 제가 딱 대답하기 전에 굳이 우겨서 차변 그래요. 그러고 하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씩 웃어요. 장난치는 거죠. 참 그래요. 하여튼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상품은 자산인데 자산이 상품을 매출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하면 차변이다, 대변이다. 대변이다. 아시겠죠? 자, 상품이 나갔어요. 주는 게 있었으니 받는 게 있겠네요. 현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을 쓰면 되지만 현금 받은 게 아니라 미래에 받을 거잖아요. 즉 외상이잖아요.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상품이니까 외상 거를 때 뭐 어떤 계정을 써야 한다? 상품일 때는 외상 매출금을 써야 한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이게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다. 뭘 써야 된다? 그때는 재고산이 아니니까 미수금을 써야 한다고요. 하실 수 있죠? 자, 7번.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보세요.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현금 받았다는 얘기는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현금은 자산인데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자산의 증가, 차변. 맞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나간 것도 있겠네요. 뭐가 나갔을까요? 이 5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이 뭐였죠? 물건 팔고 돈을 받아서 미래의 돈을 받을 거였잖아요. 미래의 돈을 받을 거니까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미래의 효익, 미래에 받을 게 있으니까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받기 전까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자산인데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었는데 받을 권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면 자산을 감소 소멸시켜야죠. 자산의 감소 대변.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들면 도둑놈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을 때 미래에 받을 게 있을 때는 자산이었지만 받아서 더 이상 미래에 받을 게 없어지면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대변. 하실 수 있죠. 8번. 매입처 주 고려에 대한 사들이는 쪽이에요. 외상대금 100만 원. 우리가 매입할 때 지는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입금이다. 우리가 매입, 물건 사오면서 외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줄 걸 안 줬다는 얘기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물건도 사오고 돈도 받으면 나쁜 놈이죠. 이건 매입처니까 물건 사왔다는 얘기거든요. 물건 사오고 돈도 또 받으려고 들면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왔을 때 외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갚을 돈, 즉 부채, 외상 매입금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매입처 고려에 대한 외상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가 먼저 보이세요? 아무래도 현금이 먼저 보이죠.
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기업에서 나갔다는 얘기고, 현금은 5대 중에 자산인데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니까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대변에 써야 한다. 현금 나갔어요. 우리는 뭔가 얻는 게 있겠죠. 뭐죠? 외상매입금, 갚아야 할 의무, 매입처에 갚아야 할 의무가 갚기 전까지는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인데, 갚았으니까 더 이상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 즉 부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였는데, 갚았으니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죠. 의무가 없는 건 더 이상 부채가 아니잖아요. 부채 없어져야 한다. 9번, 매출처 주 대성에 대한 외상대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수표로 받았다. 100만원 받은 게 아니라 50만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표로 받으면 뭐를 처리하라고요? 현금을 처리하라고요. 우리한테 들어온 게 뭐죠? 들어온 게 수표를 받았으니까 기업에는 수표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수표는 뭐를 처리하라고요? 현금을 처리하라고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현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5대 등 중에 뭐다? 자산이다. 근데 자산인데 현금이 자산인데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차변 쓴다, 대변 쓴다? 차변 쓴다. 네, 가시나요? 자, 현금 들어온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간 게 있을 거라고요. 매출처 대성에 대한 외상대금. 매출한 곳에 받을 외상대금은 뭐예요? 매출한 곳에 받을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이에요, 매출금이에요? 우리가 팔고 돈을 받을 거는 외상매출금이죠. 미래에 받을 돈이 있었으니까 외상매출금 자산 잡아놨는데 그 중에 50만 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받을 게 있었을 때, 받을 권리가 있을 때 미래효익 때문에 자산이었는데 받아서 더 이상 미래효익이 없어지면, 미래에 받을 권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그만큼은 받았으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름이 뭐라고요? 매출처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셔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10번. 매입처 주 신라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약속금 발행을 지급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외상매입금 갚을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다 갚은 게 아니고요. 50만원을 뭘 발행했다고요? 약속을 발행했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나간 게 뭐가 나갔죠? 약속금이 나갔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발행했을 때 이것은 지급업으로 써야 한다, 미지급으로 써야 한다? 재고산 거래일 때는 지급업, 재고산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인데 외상매입금이라는 얘기는 재고산 거래였죠. 재고산 거래였죠. 그걸 어음 준 거니까 재고산 거래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급업 얼마? 우리가 50만원 어음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어음에 쓰여지는 50만원을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니까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 부채죠. 부채일 때 어음 줬을 때 재고산 거래에 어음 주면 뭘 쓴다? 지급업. 됐죠? 이 지급 50만원 갚는 동시에 우리가 얻은 건 뭐예요? 미래에 갚아야 할 외상매입금 중에 50만원은 갚았으니까 더 이상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죠.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 부채였는데 갚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부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부채 이름은 외상매입금이죠. 부채 감소 차변. 이해 가시나요? 자, 보세요.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어려운 해결할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문제가 남긴 하지만 기록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분계라는 요령은 딱 두 가지만 정확히 하면 어려운 게 없죠. 첫 번째, 5대 계정의 정의하고 5대 계정의 정상자리를 일단 알고 계시고, 정상자리, 자산차변, 부채자본 대변, 수익대변, 비용차변, 이거 알고 계시고, 다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계정 과목들 이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계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또 하나만 더. 받아들이는 능력은 천차만별이어서 혹시 어쩌면 이제 분계 10개 했지만 분계 천재, 분계 도사가 있어서 이제 난 잘해.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제가 일일이 이거 뭐 효익 있으니까 자산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기도 할 뿐더러 또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꾸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해야 몸에 밴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 설령 있으셔도 저를 따라 하시라고요. 이 거래에서 뭐가 나가고 뭐가 들어오고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중에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증가인지 감소에 따라서 차대변을 결정하시는 이런 걸 자꾸 연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 이상의 숙달,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도 목 아파요. 이거 뭐 아주 기초 중에 상기초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 경험상 진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계속하는 거죠. 나중에 어려운 분기할 때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때는 다 익숙해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처음 시작이시니까. 자, 11번. 매출처 주 대성에서 발행한 받으러움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뭐가 먼저 보시나요? 일단 현금 받았네요. 현금 받았네요.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입니다. 현금을 차변 쓰시는 거죠. 현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우리도 나간 게 있겠네요. 뭐죠? 매출처 대성에서 발행한 어음,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뭐죠?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받으러움이었죠. 미래에 받을 거니까 받으러움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음에 있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받기로 한 때까지는 자산이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죠. 받을 권리가 없는 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잖아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때 이름이 뭐다? 받으러. 이해 가시죠? 12번. 매출처 주 대성에서 발행한 받으러움 80만 원을 수표로 받다. 뭐가 먼저 보이세요? 수표가 먼저 보이겠네요. 수표를 받았대요. 수표를 받았대요. 수표가 기업체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수표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표 증가했다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받은 거니까 타인 발행이잖아요. 타인 발행 수표는 뭘로 이렇게 처리하시라? 현금. 그렇다면 수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와 동일하고 현금은 5대 증류의 자산이니까 결국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 증가는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에 쓴다. 현금 80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나간 것도 있겠죠. 뭔가 없어진 게 있겠죠. 뭔가 의무가 생겼겠죠. 뭔가요? 우리가 받으러면 받을 게 있었는데 받으러면 미래에 받을 거니까 권리도 있고 미래 효익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받을 거니까. 자산 잡아놨었는데 그 80만 원의 미래에 받을 것을 받았대요. 받았으면 미래에 받을 권리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자산의 감소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자산의 감소는 차변, 대변. 됐나요? 자, 13번. 매입처 주 고려에 발행해준 지급어음 15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매입처에다가 지급어음을 발행해줬죠. 준 거란 말이에요. 갚을 게 있단 말이에요. 갚을 게 있는데 어떻게 했다?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갚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은 걸 먼저 볼까요? 수표를 줬대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뭐를 처리해라? 반드시 당자예금을 감소시켜라. 당자예금을 감소시켜라. 그러면 당자예금은 5대 계정 중에 우리가 갖다 맡겨온 돈이니까 필요한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미래 효익이 있으니까. 미래의 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효익이거든요. 당자예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니까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이해하시나요? 당자예금은 감소시켜요. 그러면 당자예금 나갔으니까 우리가 얻은 것도 있겠네요. 뭐라 얻나요? 우리가 지급해야 할 어음 15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에 지급할 거였으니까 부채 잡아놨단 말이에요. 미래에 갚아야 할 의무, 미래의 경제 손실, 미래에 갚아야 할 거니까 잡아놨거든요. 근데
미래에 갚아야 할 게 있을 때 부채였는데 지금 갚았으니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건 더 이상 부채가 아니다. 부채를 소멸시켜야 한다.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부채의 감소, 차변, 대변. 차변이죠. 그럼 지급업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됐죠? 14번. 비품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이달 만에 갚기로 하다. 해볼까요? 뭐가 뭔지 보이세요? 비품을 구입했다는 용어 썼죠? 비품 같은 경우는 구입, 취득 이런 용어 쓰는데 비품을 구입했대요. 그러면 비품은 어떤 걸 말하죠? 빚자가 갖출 빚자니까 회사에서 갖추어 놓고 쓰는 물품들. 예를 들면 회사 책상, 회사 의자, 회사 빔 프로젝트 또는 회사 에어컨, 회사 정수기 이렇게 항상 갖춰 놓고 쓰는 물품들을 비품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비품은 회사의 자산이죠. 어떤 미래유익 있죠? 비품은 사용해서 편리하고 사용해서 능률을 창출하고 또는 최후의 순간에 팔면 돈이 들어오고 당연히 미래유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유익이 있으니까 뭐다?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품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비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했으면 차변, 대변. 차변. 됐죠? 구입을 하고요. 돈을 준 게 아니라 대금은 이달 만에 갚기로 했대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준 게 아니니까 지금 이후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죠. 뭐다? 부채다. 부채가 발생했으니까 대변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부채 이름을 뭐로 쓴다? 이게 재고자산이라면 외상매입금을 쓸 수 있지만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유형자산이잖아요. 그거 뭘 써야 된다? 이때는 미지급금을 써야 한다. 이해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쓰는 거예요. 만약 상품이면 외상매입금 써야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됐죠? 15번. 비품 100만 원을 매각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볼까요? 방금 전에 했지만 비품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효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미래에 팔면 돈이 되니까 자산이었어요. 근데 그 비품을 매각했대요. 재고사는 매출했다는 용어 쓰지만 여기는 비품이니까 매각이라는 용어 쓰죠.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철저하게 용어를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비품 100만 원짜리를 매각을 했대요. 무슨 소리죠?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는 비품이 자산이니까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자산 감소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이해 가시죠? 대금은 외상을 했대요. 그러면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죠? 근데 재고 자산이라면 외상 매출금을 쓰겠으나 외상을 판 거니까 이건 재고산이 아니니까 뭘 써야 한다?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을 써야 한다. 제가 계속 재고산일 때와 아닐 때 그 용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개념 과목 중에 하나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또는 지급어음과 미지급금. 정말 많이 틀려요. 받으러 온과 미수금. 단순한 거거든요. 재고상 거래일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받으러 쓰지만 재고상 거래가 아닐 때는 설령 어음 주고받았더라도 항상 미수금, 미지급금 가는 거거든요. 됐죠? 15번까지 봤고요. 16번 보시죠. 자, 16번. 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50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 중 30만 원은 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해볼까요? 컴퓨터, 비품이죠? 비품이죠. 컴퓨터를 처분했다는 얘기는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처분이라는 용어 썼죠? 보세요.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나갔다는 얘기죠? 나갔다는 얘기는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고 비품은 자산이니까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죠. 자산의 감소네요. 차변, 대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얼마짜리 나갔다? 50만짜리 나갔다. 이제 가시나요? 자, 그러면 비품 50만짜리 나가고요. 그 비품 나갔는데 이게 뭘 받았다고요? 나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니까. 수표로 받았대요. 얼마를? 30만 원. 수표는 뭐다? 현금이요. 현금이라고.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잖아요.
그럼 현금 받은 거랑 똑같죠? 현금은 5대 중에 뭐다? 자산이다. 수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현금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현금은 5대 중에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을 쓰셔야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현금 30만 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외상이라고요. 외상. 그러면 외상인데 이 거래 내역이 재고산이 아니잖아요. 재고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외상물출금을 쓴다, 미수금을 쓴다. 재고산이 아니면 미수금을 쓰셔야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재고산이었다면, 즉 상품이나 제품이었다면 뭘 써야 한다? 외상물출금이겠죠.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한다. 됐죠? 17번. 업무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8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이세요? 먼저 보이는 건 일반적으로 형태가 있는 것들이죠.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대요. 구입했으니까 들어왔죠. 샀으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책상과 의자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갖추어 놓고 쓰는 물품, 비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비품은 5대 중에 자산이죠. 비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차변. 비품 80만 원. 됐나요?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달 지급했대요. 그럼 대금은요, 80만 원을, 자, 80만 원 비품짜리가 외상거래인데, 이달 말에 지급하는 게 외상거래인데, 재고산이 아니라 비품이잖아요. 그러면 개념값은 뭘 잡아야 한다? 재고산일 때는 외상매입금을 쓸 수 있지만, 재고산이 아니니까 반드시 뭘 잡아라? 미지급금. 이해하시죠? 됐습니다. 18번. 거래처 주 대성에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다. 그러면 일단 현금 500만 원 나갔겠네요. 빌려줬으니까. 빌려줬으면 나갔겠죠. 그러면 현금은 5대 중의 자산인데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 똑같은 거잖아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차변이다, 대변이다? 대변이죠. 자, 현금 나갔어요. 나간 이유를 봤더니 빌려줬대요. 현금 500만 원 주고 우리가 받은 게 뭐죠?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 미래에 들어올 게 있으니까 이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맞죠? 그때 개념값은 뭐로 쓴다? 빌려준 돈은 대여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단 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단기를 보세요. 예, 가시죠. 됐죠? 19번. 거래처 주 대성에서 단기 대여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해볼까요? 뭐가 먼저 보이세요? 200만 원 현금 받다고 했으니까 현금은 들어왔겠네요. 현금 들어왔겠네요. 현금은 5대 중에 자산.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의 증가 차변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받았으면 우리가 준 것도 있겠죠.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현금 이용하는 게 뭐죠? 우리가 빌려준 돈, 빌려줬으니까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었고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었으니까 자산 자산을 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은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죠. 받을 권리가 없으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잖아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받을 권리가 있었을 때,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을 때 미래 효익이 있죠.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버리면 더 이상은 미래에 권리가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대변. 됐죠? 20번. 거래처 주 대성에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88만 원을 현금 받았대요. 이게 지금 살짝 가렸죠? 현금 받다. 됐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현금 받았다 치죠. 먼저 우리 현금이잖아요. 현금 받으면 현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 자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산 증가는 차변이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현금 8만 원.
현금 8만 원 걸 보니까 이게 8만 원이 뭐죠? 8만 원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받았죠? 이자를 받았잖아요. 이자를 미래에 받을 게 아니라 현재 받아버렸죠. 그럼 들어온 건 현금인데 뭘 인식해야 된다? 현재 발생한 거니까 이자 수익. 미래에 주거나 받을 게 아니라 현재 받은 거잖아요. 이자 수익이라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지금 분계를 사실은 답만 딱 써드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습관이 필요해요. 자꾸 따져보는 습관. 그래야 분계가 탄탄해져요. 분계가 탄탄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금액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만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뭐 늦더라도 차근차근 기초할 때는 저와 같이. 저도 답만 쓰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초니까, 초보니까 차근차근 저처럼 습관을 들여서 몸에 배이게 하실 것. 그러면 좀 더 기초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1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